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자위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위대? 그거 일본에서 자기 나라 지키려고 만든 조직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위대는 스스로 지킬 위, 즉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죠. 그리고 이 자위대가 자신의 국가를 지킨다는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군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위대는 군대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죠. 바로 교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 여기서 말씀드린 교전권이란 국가 간의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에 의해 교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자신들을 향한 공격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반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적의 본토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개정안에는 미사일 사거리를 한반도 전역과 중국 본토 일부까지 늘리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2022년에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재무장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은 일본에 비난을 쏟아냈고 중국은 아예 무력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너 나 쳤어? 나 이제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현실로 다가온 일본의 재무장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45년 10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에는 연합국의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주둔하게 됩니다. 이때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도입, 비무장화, 천황의 정치적 권한 박탈 등을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당시 일본의 헌법이었던 대일본제국 헌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자신들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죠. 얘들 이제부터 우리 말 잘 들어야 하는 거 알지? 일단 전쟁 못 일으키게 비무장화하고 천황 권한도 좀 줄여. 에? 나니? 하고 싶어도 못한다 데스.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다 데스. 머리 줘봐. 뭐? 천황이 주권을 가져? 이런 민주적이지 못한 헌법을 봤나? 당장 뜯어 고쳐야겠어. 혼돈이? 에휴, 우리가 졌는데 어쩌겠냐 데스. 마음대로 해라 데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었고 그 다음해인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 헌법 중에서도 이 평헌법이라고 불리는 구조에 의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국가 교정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은 자국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자위대란 조직을 만들어 전수방위의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수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 보유하는 방위력도 방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수동적 방위 전략 자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선빵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날 공격할 때만 딱 내 몸을 지킬 정도로 방어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에서 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3대 안보 문서에는 국가 안보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외교와 안보에 관한 기본 지침이 담긴 국가 안보 전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면서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핵심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적의 본토에 직접 반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자위대는 전수방위 원칙을 따르면서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에 침입한 군사력에 대해서만 응전할 수 있었는데 국가 안보 전략 개정안으로 인해 본토까지 공격을 때려박을 수 있게 된 거지.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등의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어딘가에서 돈을 가져오고 싶어도 정부 예산은 이미 쓸 곳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을 줄여서 채우기에도 좀 무리가 있었다고 하죠. 결국 일본 정부는 어딘가에서 수입을 늘리든 지출을 줄이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건데, 이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법인세나 담배세 등의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일본이 세금까지 올리면서 반격 능력을 갖추려는 이유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제시한 국가 방위 전략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 군비를 확장하고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또 북한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떵떵거리고 있죠.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일본 주변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로 인해 전수방위 원칙만 내세우고 있으면 호구처럼 보이기 십상이란 겁니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최소한 반격 능력 정도는 갖춰놔야 주변에서 시비 털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러나 일본 주변 상황이 어지러운 게 당장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북한이야 뭐 말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만 해도 벌써 약 1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일본은 사실 이전부터 재무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일본은 이때부터 국방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의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2022년 12월 16일에 있었던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하죠. 그래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춘 건 알겠어. 근데 이 반격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거야?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방위 장비의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적의 본토까지 반격 능력을 갖추려면 성능 좋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가 100km에서 20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개정된 방위력 정비 계획에는 미사일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1000km면 중국의 일부와 우리나라,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하죠. 일본이 아무리 미사일을 개량할 능력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서 사거리가 1250km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500발 구입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2022년 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년에는 GDP의 2%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죠. 이건 방위비를 2배 증가시키겠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2022년에 일본의 방위비가 약 5조 4천억 엔, 하나로 약 50조 8,300억 원이었지만 2027년에는 방위비를 8조 9천억 엔으로 책정하고 해상보안청 등의 예산을 합산하게 되면 11조 엔, 하나로 약 103조 5,900억 원에 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가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2023년 방위비만 살펴봐도 6조 8천억 엔, 하나로 약 64조 원이라고 하니 2022년 방위비의 26%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뭐라고? 일본이 이런 변화를 보이면 우리나라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반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든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등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왜냐? 만약 일본이 북한을 상대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우리나라의 동의를 받냐 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에 일본 측에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본 자체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측의 입장은 일본이랑 좀 많이 달라. 다른 나라가 공격했을 때 반격하는 거 그럴 수 있긴 해. 문제는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휴전 중이고 같은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야. 결국 일본이 북한에 대한 반격을 진행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일본이 북한의 반격 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진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하죠. 아니,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시해놨다는 겁니다. 개정 전에는 독도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 해결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죠. 이건 진짜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외교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서 삭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을 때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국가들의 의견이 양측으로 대립했다고 하죠. 먼저 미국은 기쁨의 댄스를 추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동시에 환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오히려 예전부터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요구해오고 있었잖아요. 아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죠. 아무래도 일본은 중국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활약해주면 활약해줄수록 이득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전수방위다 뭐다 하면서 견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이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보기에는 진짜 아쉬운 일이었던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추고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말이 나온 거죠. 에이 USA, 오래 기다렸지? 이제 우리도 건들면 물어 뜯어버릴 수 있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드디어 중국 새끼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거냐고. 당연하지. 지금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 중국 놈들 입에서 칙쇼 소리 나오게 만들어주자고. 오케이, 내가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너도 아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미국은 만세를 외치면서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기 나라 견제하려고 하는 게 눈 감고 있어도 그냥 보여. 그러다 보니 중국은 무력을 동원하기까지 하면서 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국모함인 야오닝함을 포함해 미사일 구축함, 고속 전투 지원함 등 항모전단을 오키나와 섬 인근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시키면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향한 경고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상황을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었죠. 그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령 나 김정은이가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이다 그래. 네, 북한 또한 중국을 따라 일본의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개정안은 다른 나라의 영역을 공격하려는 침략 노선을 공식화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데다가 얼마 안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느낄 거라고 하거나 유엔 헌장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하면서 디스랩 수준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일본의 반격 능력 명시에 대한 입장이 양측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무장에 나선 일본으로 인해 또 다른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